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물리학 화학 기초의 PC 3번입니다. 파동과 입자죠. 파동하고 입자 도대체 뭔 뜻이냐? 빛하고 소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우리는 파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파동하고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빛은 파동일까? 입자일까? 상식선에서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자,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 우리 웨이브라고 합니다. 웨이브 하면 우리 파도라고 알고 있죠. 바다에 이제 바람 불면 치는 물결, 이제 물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파도를 웨이브라 하는데, 파동,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것도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파동의 정의는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렁일렁 물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이런 거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매질은 이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파도 있죠, 파도. 바다에서 치는 파도. 파도의 진동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흔들리는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르고, 웨이브라고 부르고요.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그 매질은 바로 바닷물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바다에서 치는 파도와 같은 이런 웨이브, 파동은 특징의 에너지는 전달이 되지만,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긴 하지만, 그 매질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기계적 파동,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바다에서 치는 파도라 아니면 소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바닷물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소리 듣는 거 있죠? 이 듣는 소리는 음파인데, 음파는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야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서 진공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들리지 않아요. 왜? 이 성대에서 떨림으로 나왔지만 이 진동이 타고 가야 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진동 전달이 안 되고요. 매질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에까지 파동이 전달 안 되겠죠.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룰 첫 번째 파동이 바로 이 기계적 파동, 소리고, 두 번째 파동이 전자기파, 빛을 말하는 건데요. 빛은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요런 차이가 좀 있다. 뭐 그냥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세요. 자, 우리 전공에서 다룰 파동은 기계적 파동에서 초음파, 그 다음에 청진기도 역시 소리를 듣는 거죠. 두근두근 심장 뛰는 진동이 파동 형태로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진동을 증폭시켜서 들리게 만들어주는 게 청진기. 초음파 아시죠? 그 초음파 검사하는 거. 역시 그 장치에서 나간 초음파가 장기나 여러 가지 조직에 받쳐서 되튕겨 나오는 이 진동을 인식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초음파 검사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계적 파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자기파, 빛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심전도, 전기예요, 전기. 전자기파에서 꼭 빛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기 신호도 전자기파에 포함됩니다. 자기장도 전자기에 포함되는 거. 어쨌든 심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기파로 보는 거고, 전기 신호죠. 그 다음에 X선은 말 그대로 빛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굉장히 극초단파의 빛을 쏘아가지고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파동은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폭이라고 있죠. 진폭, 주파수, 파장 세 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진폭은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높낮이입니다.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이렇게 일렁일렁 움직이는 진동의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의 폭이에요. 이게 진폭이고요. 에너지의 세기하고 관련돼 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갑자기 고함을 확 지르면은, 지금 이렇게 보통 말하는 소리하고 왁 하고 고함 질렀을 때, 평소에 말할 때에는 힘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목에 성대 떨림을 만들 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진동도 살살살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강하게 힘을 줘서 성대를 떨어가지고 크게 소리를 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파동의 진폭이 이만큼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진폭이 크다는 뜻은 그만큼 파동에 에너지가 많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 자, 주파수는 1초 동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센 숫자예요. 보통 헤르츠 단위로 씁니다. 우리 라디오 할 때는 무슨 메가헤르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메가헤르츠면은 100만 헤르츠란 뜻이고요. 그래서 헤르츠는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를 표현하는 거다. 파장은 이 꼭대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낙서 조심하다 지우고 다시 합시다. 이 꼭대기에서부터 다음 꼭대기까지 한번 반복돼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라면 꼭대기에서 다음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겠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이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자, 그것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 3개는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자, 파동의 현상은 반사굴절 간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확 내면은 이 소리 음파가 소리의 파동이 퍼져나가다가 벽에 받치면 되튕겨 나와요. 그죠? 그래서 벽에 반사된 소리, 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방 안에 어떠한 가구나 집기류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방에서 소리를 내면 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구가 많은 방에서 소리를 내면은 울리지 않죠. 이유인즉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제가 소리를 내면 이 음파가 벽에 가서 반사돼서 되튕겨 나올 때 튕겨 나오는 각도가 별로 변함없이 그냥 일정하게 튕겨 나와서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메아리처럼. 그런데 방 안에 가구가 많으면 제가 낸 소리가 벽에 튕겨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장에 튕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컴퓨터 모니터에 튕기기도 하고 이 각각 물건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튕겨 나오는 방향도 제각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되튕겨서 제 귀로 돌아오는 시간도 많이 달라지고 엉뚱한 데로 흩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울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파동은 반사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가 바로 반사되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고요. 굴절, 매질의 경계를 파동이 통과할 때에는 꺾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조가 있고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빛을 이렇게 쏘면 빛은 파동이라 했습니다. 파동과 입자성, 일단 파동이라고 보고요. 빛이 오다가 굴절되는 거, 이런 거 보시는 적 있을 거예요. 경계가, 이게 공기라고 하는 매질하고 물이라고 하는 매질,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이 맞닿아 있는 그 경계면을 어떤 파동이 통과할 때에는 굴절된다. 자, 마지막 간섭.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 합쳐져갖고 증폭이 되거나 상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내는 목소리가 있고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 톤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목소리를 동시에 내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톤이 비슷하게 섞여갖고 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반대로 상쇄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요새 이제 여러분들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거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잡음을 막아주는 건데 이게 원리가 제 귀 쪽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하고 소음의 파동 유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이거를 이어폰이 인식해가지고 이거하고 모양이 반대인 파동을 지가 만들어요. 그림 좀 이상하다. 다시 그려볼게요. 제 귀로 들어오는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어폰이 그걸 인식해갖고 반대의 파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겹쳤을 때 얘가 높을 때 얘가 낮고 얘가 낮을 때 얘가 높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서로 상쇄되었고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일직선은 아니죠. 아주 약하게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됩니다. 왜 소리가 안 들릴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소리의 크기는 파동의 이 높낮이, 진폭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파동이 서로 겹쳐지면서 상쇄돼 버리니까 진폭이 많이 낮아졌어요. 높이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높이 낮아지면 소리 크기가 작아지니까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이 바로 상쇄하고 관련되는 그런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는 일반적인 파동의 특징이고, 이 그림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X선, 감마선 같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의 요 올라오는 요 쪼삣쪼삣한 게 1초 동안 쪼삣쪼삣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빈도가 높아질수록 빛이 더 자외선 쪽으로 가고 결국은 안 보이게 된다. 물론 적외선 쪽도 안 보이긴 마찬가지지만 적외선 쪽보다는 자외선 넘어서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조밀하게 파동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동이란 무엇인지를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파동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좀 전에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어요. 파동이 소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움직일 때 큰 소리는 요거보다 더 크게, 작은 소리는 요거보다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한다 이야기했죠. 그림 좀 이상한데 뭐 대충 이해하세요. 이 진폭이 크고 작은 정도,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가지고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주파수라고 한 거 있죠. 파장.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1초 동안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조밀한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는 1초 동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렇게 성근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크냐? 요 놈이에요. 요 놈보다는 요 놈의 에너지가 더 크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오른쪽 이 그림 보세요. 이거 이제 배틀 로프라고 하는 이런 운동 방식인데요. 이 아저씨처럼 굵은 줄을 두 개를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은 이제 상체 근육을 키울 때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이 로프가 출렁출렁한 요것이 제가 힘을 아주 세게 흔들면은 이 출렁거리는 높이가 커지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출렁거리는 높이가 커져요. 진폭이 커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진폭이 커지고 소리도 커지고 에너지도 커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촘촘하게 자주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 있죠? 이 아저씨가 운동할 때 로프를 텅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탕탕탕탕 되게 빨리 흔든다 생각해보세요. 힘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고 진폭이 크면 클수록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커진다. 그게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적은 거 한번 보시고요. 자, 파동의 에너지가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리와 같은 기계적 파동의 에너지가 커지면 진폭 커져서 소리가 커지고 주파수가 커져서 고주파 혹은 초음파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리가 커지는 걸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근데 주파수가 커지면은 에너지가 커지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는데 이게 뭔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들려요, 초음파 쪽은. 우리는 이제 가청 범위가 헤르츠가 20Hz에서 2만 Hz 정도 돼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굉장히 조밀하게 촘촘하게 출렁거리는 파동은 못 듣습니다. 이렇게 고주파로 가면, 기계적 파동이 고주파로 가면 직진성과 투과성이 증진돼 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초음파를 제 배살에다 댔어요. 초음파 장치를. 그래서 초음파를 쐈어요. 배살이 물질인데 어떻게 파동이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소리가 왁 하고 이제 여러분이 고함 지르는 소리가 제 피부에 닿았다 해서 이 안쪽 뼈까지 소리가 뚫고 들어가진 않죠. 그죠? 초음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줄렁거리는 이런 파동이기 때문에 뱃살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통과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공기 중과 뱃살, 이 지방하고 이런 내질이 달라지니까 진동이 꺾이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은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초음파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진성도 좋아요. 그래서 굴절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 빛과 같은 전자기 파동은 에너지가 커지면, 진폭이 커지면 빛이 더 밝아집니다. 더 밝은 빛이 돼요. 주파수가 커지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고에너지 파동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고에너지 파동, 빛이 굉장히 고에너지 빛을 분자에다 갖다 때리면 분자가 이온화되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생화학 파트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어쨌든 이런 것들로 파괴될 수가 있다. 이런 배틀로프 이렇게 엄청나게 막 줄렁거리는 걸로 한 대 맞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자, 이제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파동이 실컷 이야기하다 갑자기 입자래요. 입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파티클이죠. 파티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알갱이에요. 그죠?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설과 입자라는 설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중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물리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결국엔 아인슈타인 할베가 나와가지고 싹 정리해버렸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게 파동성은 빛이 물결처럼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이게 영의 실험인데 이중 슬릿 실험이라 부르는 건데 물결처럼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무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설명드리려면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빛은 파동 물결처럼 흩어져 나가는 그런 성질도 있고요. 또 광전 효과를 갖고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알갱이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탁 닿으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튕겨낼 수가 있다. 당구공으로 공을 탕 치면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빛은 알갱이 성질하고 파동의 성질이 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에너지의 빛, X선이나 자외선 같은, 자외선보다 더 고에너지가 X선이죠. 이런 애들은 파동성과 입자성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응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X선 너무 잘 아시죠? 자외선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잘 활용해갖고 우리가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으로 의료 쪽에서 진단, 치료, 관리하는 게 어떻게 쓰고 있느냐. 고에너지의 빛은 파동의 주파수가 매우 크고 굉장히 조밀하게 출렁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자도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 중심으로 하는 거는 광간섭 단층 촬영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아주 근접한 좁은 범위 내에서 동일한 파동의 빛만 모아갖고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성 굉장히 높고 강력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갖고 있는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 X선이에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광자를 쏘아가지고 방사선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의 세포를 두드려서 깨는 거예요. PET 스캐닝, 요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릴 거고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나 빛의 알갱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자외선 소독도 어떻게 보면 입자성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광현미경, 파장으로, 파장을 쏴갖고 어떤 물질을, 형광을 낼 수 있는 물질을 흥분시켜서 막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자 성질로 그 물질 두들겨갖고 빛이 튀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향후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때 잘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과 입자라는 성질을 응용해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합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을 퍼져나가는 상황 혹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자, 파동은 진폭 높이,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 길이를 파장이라 부르고요. 요거는 진폭이고요. 그 다음에 1초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다시 돌아온 요 길이를 파장이라 부르고 1초 동안에 출렁거리는 이 빈도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뭐죠? 주파수라고 불렀죠. 요 용어 좀 기억해 두세요. 파동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인가? 에너지가 높을수록 파동의 진폭이 커지고 주파수가 커지고, 그죠? 자,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실 그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염 미생물학과의 연관성. 세균에게 실험적으로 X선을 쏘면 조사한다는 뜻은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조사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세균의 DNA 분자가 X선의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광전리되고요. 그러니까 X선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자의 성질 때문에 이 알갱이가 와가지고 DNA 분자를 막 두들겨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NA가 훼손되겠죠.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망가지면 복구되는 과정에서 잘못 복구되면 돌연변이가 된다. 대체로 돌연변이는 세균 생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간혹.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세균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X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린다고 하죠. 암이라고 하는 게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 속의 DNA가 망가져가지고 이상한 DNA가 되고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세포 분열이 엉망진창으로 사이클에 꼬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성과 입자성, 즉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영상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